네, 제3지대 빅텐트가 11일 만에 기둥이 한 두 개쯤 이제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 도생의 길에 나섰습니다. 거대 1, 2당의 패권 정치, 이 진영 정치를 타파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결국 지분 싸움 같은 구태 정치만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 예. 이제 총선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각자 도생할 수 있을까요? 비례 의석을 두고 좀 나름대로의 경쟁 과정이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준비된 자원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의 기본적인 지지율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두 자릿수의 지지율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선뜻 나서겠다는 사람들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설 밥상머리 민심을 앞두고 이 여러 정파들이 하나로 모여서 기호 3번을 만들겠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정당을 탄생시킨다면 최소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쭉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게 한 일주일 기간 동안 나왔던 모든 뉴스는 내홍, 갈등, 결국은 파국으로 치달았거든요. 현재 구도 속에서는 지역구 선거보다는 아마 각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쓰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송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이번 제3지대에 큰 기대를 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3지대 뭐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번에 출연한 3지대의 성공의 가능성을 저는 그래도 조금 높게 보는 편에 속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이 너무 크고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의 핵심이 양당에 집중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3지대의 나름의 성공 가능성, 의미 있게 제3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은 틀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는 의미 있는 3지대의 포지셔닝을 두 당 다 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가볍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큰 이야기도 때로는 뭐 아주 그 깨알 같은 작은 이야기도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이렇게 던지면서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어야 됐는데 결국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 갔어야 됐는데 뭐 선거운동 정권을 누가 갖느냐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 순간 제3지대가 갖는 매력은 바로 식어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정치 때문에 신물을 느껴서 제3지대에 고개를 돌렸던 건데 참 한 일면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낙연 새로미래 대표는 민주당을 대체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민주당은 죽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공천 갈등 내홍이 이제 현역 의원들 일부가 그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지 않겠냐는 이제 전망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김종민 의원 한 명이 몸을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 결국 개혁신당에 남는 길을 선택했고 다른 의원들이 민주당의 현재 상태에 정말 절망감을 느끼고 이탈해서 하나의 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지율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수치를 잘 못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이끌고 있는 조국 신당 같은 경우가 이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오히려 유의미한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갔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과제는 개혁 신당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의 지지율을 유의미하게 확보하는 것. 이 선행 과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 되면 차라리 무소속 연대처럼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 새로운 미래에 힘을 싣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송 의원님을. 네, 뭐 비슷한데요. 이제 저희 당 물론 이 31명 그 중에서는 이미 탈당을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이분 중에 앞으로 탈당할 사람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고요.
탈당보다는 당 내에서의 이러한 불리함을 안고 정면으로 맞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은 저의 집입니다. 예. 제가 제 집을 놔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네. 또 박영준 의원하고 이제 똑같은 입장이시죠. 네. 우리 송갑석 의원님은. 자, 그런데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가 공천관리위원장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선임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원조 신노고요. 또 강성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 대해서 파시즘 또 홍위병 이런 이제 거친 말로 비난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남 내에서 이낙연 신당이 이제 아마 지역구 출마자도 낸다고 하거든요. 그게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2016년도 모델을 생각해 보면 당시 민주당의 이른바 2015년도, 16년도를 거치면서 반문정서라는 게 호남 지역에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끌고 있었던 국민의당이 절대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호남 지역을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에 대한 이 반대 심리와 또 특정 지정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주자가 같이 맞물려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은 그거를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만약 밖에서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유력한 경쟁 구도나 거기에 대한 정치적 세력화가 돼 있었다면 지금의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독주는 멈출 길이 없을 것 같고, 현재 그 반대되는 구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파생시키는 뭔가 정치 권력의 새로운 출현, 이건 남은 한 50여일 기간 동안은 조금 힘들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호남 지역의 이른바 이제 반 윤석열 대통령 정서 이게 좀 또 뿌리가 깊고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깜짝 놀래키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 민주당 1차 경선 발표가 있었는데 뭐 제주 광주만 놓고 보면 광주 3석이 다 현역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 탈락했죠. 탈락했죠. 뭐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광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요. 저는 지금과 같이 민주당의 공천의 난맥상 파동이라고까지 일컬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면 과연 광주의 민주당 지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거든요. 여전히 광주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존심, 마지막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모습이 그런 식의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광주에서도 민주당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광주의 어떤 정치 시계도 뭐 만만치 않게 지금 그 안개 속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빨리 뭔가를 수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정당이 이제 결별하면서 개혁신당이 사실 그 국가 보조금 이제 6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받으려고 위장 결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어떤 비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법상 반납할 수도 없답니다. 법을 만들어서 추후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는 그러면 국민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여도 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결과론적 측면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들어갔는데 그 뒤에 그 두 정당이 헤어지게 되면서 이것은 법적 미비 사항들을 뚫고 들어간 개혁신당의 사적 혜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뭐 돈 때문에 그렇게 합치고 헤어졌다 했을 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만은
그만큼 그 중간에 국고 보조금 문제가 딱 맞물려 있으면서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었던 개혁적인 이미지, 쇄신에 대한 이미지들이 퇴색됐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거든요. 뭔가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인 색깔과 또 국가적 비전과 방향들이 분명했을 때 돈과 또 국가의 보조금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시작부터 좀 퇴색된 면이 이 국고 보조금 6억이라는 게 좀 컸다 생각합니다. 네, 송 의원님도 한 1분 정도만. 이 6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무슨 6억 원에 만나고 헤어지고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냥 뭐 선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또 이걸 가지고 세금이 허투루 써졌다. 이제 이런 것이 정치권이 정치권 스스로를 이제 갉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